네, 곽상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침 예.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아이고 힘들게 오셨네요. 예, 왜 온지 아세요? 예, 좀 알려주세요. 예. 곽상도 우리 후보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힘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예. 대구 시민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해서 지금 우한 코로나 지금 많이 극복되고 있고,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고에 지금 많은 지금 힘을 입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정말 그 대구 시민들의 공을 문재인이 지금 가로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원래 처음 이제 중국을 봉쇄하자고 저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으니까 중국 봉쇄하자고 하니까 이 정부에서 어디 봉쇄하자고 했습니까? 대구 봉쇄하자고 했습니다. 본래 그 병이 발병한 곳을 봉쇄를 해야지 대구를 왜 봉쇄합니까? 그런데 대구는 봉쇄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어떻게 이제 우리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됐느냐? 대구 시민들이 확진자가 지금 현재 8,000명 정도 나오고 사망하신 분이 130여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생활치료시설 같은 거를 일찍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활치료시설을 저희들이 처음 확진자가 200여 명일 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미루고 해서 최대 얼마까지 늘었냐면은 2,200명 정도 그 자가격리 상태로 치료 못 받고 집에서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나갔고, 또 그 긴급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25일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해줬습니다. 재난 지역 선포에서 추경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추경도 빨리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안 내려주는 상태로 지금까지 잘 피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복구, 피해 회복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 시민들은 정말로 성숙하게 대응을 잘 해줬습니다. 뭐 사재기 안 했죠. 그 확진자가 8,000명이나 되는데도 이분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 퍼뜨리고 다니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가격리들 잘 해주시고 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해서 했다고. 문재인이 잘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정부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고 대구에 있는 의료진 중심으로 한 의사들이 잘 대응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자기들 공이라고 합니다. 이 문재인하고 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서 그런 거겠지만은 대구 시민들한테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책 혜택을 베풀어 주지를 않은 겁니다. 자가격리 시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서 전세기 들어왔을 때는 바로 준비해 놨다가 그 시설 14일 동안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시민은 2,200명 정도가 자가격리된 채 치료 못 받고 집에서 있는 그런 상태로 뭐 보름 정도를 방치를 해둔 겁니다.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만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확진자 100명까지 갔나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200명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들한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해준 대구 시민들을 취급한 거의 뭐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좋다는 식으로 취급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성숙한 대구 시민, 그리고
우리 의료진의 그런 노고에 힘입어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 후보님, 대구 민심은 어떤가요? 문재인 정권이 워낙 잘해서 경제적으로 잘해서 민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모든 분이 살기 어렵다, 힘들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유세차가 가서 서 있는데 옆에 있는 택시 기사가 내리시더니 저한테 와서 아직까지 천 마수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9시 전후에서 그 현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택시 기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그 상가에 시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 들어가 보면 전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뭐 손님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변화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경제 정책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울분, 화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화병 때문에 뭐 살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투표로 저는 표출이 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구가 전국에서 사전 투표는 조금 낮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전부 다 저기 우리 뭐 통계에 내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것도 결국 이런 숨어 있는 표심들이 지금 분출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곽 의원님, 이 대구 남구 지역구지 않습니까? 예. 동네가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동네는 뭐 이천동, 공덕동, 대명동 뭐 이렇게 해서 13개 동하고 13개 동이요? 중구는 동인동, 뭐 남산동 이렇게 12개 동이 있습니다. 총 해서 25개 동인데요. 네. 지금 유권자 수는 한 20만 100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년 전 제가 선거 나왔을 때는 유권자가 20만 9천 명인데 10,000명 정도 투표해서 제가 6만 표 받아가지고 당선됐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한 거 보면요, 벌써 한 5만 1,000명 내지 2만 2,000명 정도 지금 투표한 걸로 나오는데 과거 제가 받았던 표수에 거의 근접한 분만 숫자만큼 지금 투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사전 투표한 분들로 가지고만 아마 개표에도 선거 결과 다 나왔을 거예요. 네. 뭐 필히 압승하실 걸. 예. 예. 저희들이 그랬고요.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이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대구 시민들이랑 우리 지역구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 이거를 확인하고 이 의사를 가지고 가서 서울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이 투표를 좀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좀 표출을 해주시고 투표율도 제가 좀 많이 더 받아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좀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표 한 표 더 뭐 투표를 하시게 좀 해서 그래서 표를 좀 더 많이 얻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우한 코로나19가 끝나면 경제에 코로나가 온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경제 위기를 앞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종전에는 자영업 하시던 분, 그 다음에 고용돼 있던 분들, 근데 일자리 지금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고용돼 있던 분들,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어려웠고 소기업들이 이제 지금 먼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견기업들, 대기업 쪽으로 이제 어려움이 지금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는 과거에 이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한 2, 3년 소주성 때문에 한 2, 3년 경비 감내하다 보니까 이제 여력이 이제 바닥이 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해외 수출 지금 길 막히고 코로나 팬데믹인가 해서 해외하고 교류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어려움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로부터 지금 나오는 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해고한다는 얘기 나오고 회사가 부도난다는 얘기가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이제 그 한 군데가 부도가 나거나 한 군데가 문제가 되면은 다른 그 업종으로 다른 데로 이게 전부 전파가 되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전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계속 주식 팔고 회사채 팔고 뭐 이런 거 채권 팔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다음 달이면은 뭐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돈 쓰는 데만 연년에 급급해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돈 얼마 퍼주는 거 이거 여기에 급급할 게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빨리 어떤 대비책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부가 하는 것은 그 총선용 돈 퍼주는 거 이런 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가구당 뭐 얼마 준다 지금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가구당 얼마 주면은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회사들 대한항공 이런 거 살아날 수 있나요? 지금 물류가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나오고 그런 계획하고 맞춰서 또 그 자영업 하시는 분 어려운 분들한테 대한 계획도 나오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이 뭐 경제학자들 예측처럼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은 이 정부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곽상도 의원님, 곽상도 후보님 그러면 청와대 저격수로 유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 그 모든 부분에서 거의 낙제점 이하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낙제도 뭐 거의 뭐 40점이 낙제라고 하면 40점이 한 20점 정도 되려나요? 전부 지금 모든 부분 대응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능의 극치죠. 지금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자리 그 상황판 만들어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만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그 일자리 상황판 날아가고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능력, 실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범죄자 집단이지 이게 무슨 청와대냐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뭐 한 20여 명, 30명 가까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거나 뭐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뭐 배경이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한탕 해먹기 위한 이런 자리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청와대가 조국 수석 부인이 청와대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빌딩 하나 장만하는 게 그게 수건일 그거 해결하러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들어간 게 치부를 위한 수단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조국이만 그런 게 아니라 김의겸 대변인도 흑석동에 부동산 한 채 장만해서 8억인가 얼마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어떤 관계에서 됐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지호영 같은 마스크 공급업체 여기 한 달에 200억씩 지금 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특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력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부 다 합쳐보면 되는 게 지금 없죠. 경제도 폭망, 안보도 엉망이고 모든 게 나라가 진짜 엉망입니다. 예. 지금
곽상도 후보님께서 지금 대구에 나오셨는데 21대 입성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대부분 지금 우리 지역구도 그렇고 다 말씀은 문재인하고 좀 세게 좀 붙어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가도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건이 좋아지면 가령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특검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수단들이 다 이번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수단들이 다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21대는 이런 상황이 좀 호전돼서 특검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대선을 이제 곧 2년 후에 이제 앞두고 있어서 새로운 민주당에도 새로운 대선 후보가 이제 나오거나 한다면은 문재인하고 차별화를 이제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나 방법까지 활용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자료를 좀 더 파고 들어갔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가 이제 3일 남았죠.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울어진 언론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도 사실은 참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파 시민들께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자유파 시민들 그리고 대구 남구의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획기적인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분노, 정부에 대한 성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투표장에 오셔서 그대로 밝혀주시는 거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더 자기 의견을 표출해서 그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제가 기억하는 걸로 지난번 홍준표 그 대표가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여론조사는 뭐 12 내지 14% 정도 우리 당 후보가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결과는 25%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끝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창원에서 우리가 한 10% 되진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제 그 결론이 났고 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을 여론조사는 거의 경합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 있는 이런 보수 표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셔서 현 정부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많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투표로 보여주시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 후보님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구독자들께. 예, 저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국회의원 의정활동 야당 의원으로서 활동해온 그대로 다음 국회에도 당선되면 그대로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저희들한테 좀 더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선을 시켜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당선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당선보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실한 비토, 거부 뭐 이런 것들 이런 표심들이 확실하게 분출이 돼서 이 정부가 생각을 바꾸도록 경제 정책을 바꾸고 인사를 바꾸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기 편만 챙기는 국정이 아니고 전 국민 우리 국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국민들을 위한 국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국민들께서 현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매듭 짓고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투표하셔서 분명한 의사 표시를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수 우리 뭉쳐야 됩니다. 네, 자, 뭉쳐야 부탁합니다. 예. 네, 자 곽상도 후보님 전국 최다 득표로 앞서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야 잠깐만요, 후보님 저쪽 한 번만 가주세요. 자 다 좀 모여주세요. 제가 구호를 할 테니까 따라 주셔야 되니까요. 자 다 같이 모여주세요. 다 가세요. 자